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5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제롬 파월 의장의 대응도 시장의 모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FOMC 새해 첫 회의 결과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전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겠습니다. 키움증권 패밀리 채널 설 연휴 편성표 27일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 브리핑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정오에 채널 K에서 팽수야 학교 가자 티저 영상을 공개합니다. 작년에 팽수와 함께 금융경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올해 현재 촬영 및 제작 중에 있습니다. 먼저 또일비와 함께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팽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금융경제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 오늘 정오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그려준 이번 주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아무래도 올해 첫 번째 FOMC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FOMC 내용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파월의 대응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고요. 3월에 과연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 파월 의장의 발언 좀 잘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닷컴의 그록2로 그린 이미지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가 파월에 대한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달리 파월은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독립적이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는 얼마 전에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를 번복하는 발언을 하는 등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견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반응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정리해보죠. 트럼프 취임 2주차를 맞아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히 취임 첫 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1월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 취임 첫 해 1월에 수익률이 플러스이면 91%의 확률로 평균 18.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상황을 좀 잘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첫 FOMC가 열립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고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이어지는데요. 일단 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후에 언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일단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상대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대응은 어떨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등 빅7 중에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과 방향성,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증시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PCE 물가지수와 함께 3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지표와 제조업 지표, 주택 지표 등도 발표가 되는데요. 또한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 3주차를 맞아서 S&P 500 10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 춘절을 맞아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 증시가 되고 휴장하는 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뉴욕 증시 흐름이 또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AI가 예상하는 미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는 0으로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주 만에 감소를 기록했고요. FOMC 결과와 빅7 실적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예상하는 한국 주식 위험관리 지표는 0으로 7주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 하루 개장을 하고요.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빅7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습니다.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7일 월요일은 12월 주택 허가 건수, 12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그리고 12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1월 넬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28일과 29일은 1월 FOMC가 열립니다. 12월 내구재 주문, 11월 주택가격지수,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4분기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가 공개가 되고요. 29일 수요일에는 12월 상품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 가운데 오후 2시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및 발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30분 후인 2시 3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 30분이니까 아무래도 또 편안하게 밤엔 주무시고요. 새벽에 일찍 뉴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일 목요일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공개되고요. 12월 잠정주택 매매 결과도 발표됩니다. 31일 금요일이죠. 화요일이 아니고 1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1월 시카고 PMI와 함께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일별 산업과 기업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산업과 기업 이슈는 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27일과 29일은 주요 일정이 없고요. 28일은 연브랜즈가 타코벨 소비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스미스필드 푸즈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일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베타 바이오닉스의 상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31일 금요일에는 인피니티 내추럴 리소시스의 상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동향 살펴보죠. 지난주 25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3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78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죠. 매출의 경우는 전체의 61.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EPS는 전체의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지난주 주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특히 넷플릭스가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3M이 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 가까이 상승했고 P&G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은 7%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헨리버튼도 7%대 하락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역시 3.6%가량 하락했는데 주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가 호조를 보인 점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가 특히 예상치보다 많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370여 개 기업의 실적을 공개합니다. 1분기 어닝 시즌 3주차를 맞아서 다우 8개를 포함해 S&P 500 101개 또는 103개 이 2개 기업이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100여 개가 넘는 기업의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융이 25개로 가장 많고요. 산업재가 13개, IT가 10개 순입니다. 소비재도 필수와 경기소비재 합쳐서 15개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빅7 중에 4개를 비롯해서 보잉, 캐터필러, AT&T, ASML, 인텔, IBM, 엑슨모빌, 비자, 그리고 스타벅스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요일별로 좀 살펴보면 월요일에 장시작 전에 AT&T, 소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공개하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누코와 WR 버클리 등이 실적을 공개하죠. 그리고 브라운앤브라운도 함께 실적을 공개합니다. 보험업체들이 아무래도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좀 두드러져 보이네요. 자, 이와 함께 화요일 장시작 전에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 로키드 마틴, RTX,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그룹이 실적을 공개하고 장마감 이후에는 스타벅스, SAP, 랜딩클럽, 로지테크, 스트라이드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장시작 전에 ASML, 프로그레시브, T모바일, ADP, VF, 테바, 파마슈티컬스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7 중에 3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램리서치, IBM, 서비스나우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목요일 장시작 전에는 UPS, 마스터카드, 다우, 그리고 블랙스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캐터필러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장마감 이후에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인텔, 비자, KLA, 애틀래시안 등 실적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FB, 콜게이트 팜올리브, 부즈 앨런 해밀턴, 그리고 필립스 66 등이 실적을 연달아 공개할 예정이네요. 이번 주 주목할 배당주로는 일단 화요일에 레나, 그리고 클로락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벨레로 에너지와 마시앤 맥레넌, 목요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패스널, 램 웨스턴 홀딩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시티그룹과 함께 리얼티 인컴이 주목할 만한 배당주로 보여집니다.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새 지금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낙상사고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이 많이 온다니까 이동 간에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